안녕하세요. 30대 꽃다운 나이에 이혼이란 산을 넘은 여성입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힘들 때면 저는 사연이나 커뮤니티를 꼭 한번 탐방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위로받는 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돌고 돌며 청취하기만 했는데 제가 사연자가 되어볼 줄은 또 몰랐네요. 아마 이번엔 직접적으로 제 처지를 공유하고 동정받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시간 되시면 제 이야기 한번 듣고 가세요. 저는 한때 결혼 때문에 가슴 벅찼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만끽해봤습니다. 평생 홀로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던 저를 제 남편이 구제를 해준 셈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시 제 남편은 S전자 기업 사원이었어요. 저는 그냥 닭발집 장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제 가게가 남편 기업 주변에 있다 보니 유독 대기업 사람들이 회식 자리로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규모는 작은 편이었는데 겨우 5테이블 차면 끝이라서 직원은 한 명만 두고 요리랑 서빙 카운터를 같이 운영했어요. 당시 막 시작한 장사라서 맛 보장이 없었을 텐데 유독 제 솜씨가 맛있다며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고 남편이 단골로 제 가게를 찾아주는 덕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희는 안면 트고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가끔씩 유치한 기념일 선물도 주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고 어린 애들이나 챙기는 화이트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많이 받았다면서 예쁘게 포장된 사탕이나 초콜릿, 빼빼로 같은 걸 꼭 제게 주곤 했어요. 그날마다 회식을 오기도 했고요. 젊어 보여서 몰랐는데 남편은 부서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는 유능한 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남편이랑 같이 온 동료분들이 남편을 치켜 세워주며 저한테 자랑해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솔직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사람 보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기까지 했으니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티를 내진 못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대기업 팀장이고 저는 닭발집 사장인걸요. 제 눈에 훌륭해 보였던 남편은 남편 수준에 맞는 여자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넘볼산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남편으로부터 마음의 선을 단단히 긋고 지냈는데 어쩌다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된 줄 아시나요? 바로 생각지도 못한 저희 아르바이트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 한날 돈을 들고 튀어버렸지 뭐예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교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만 빙빙 도는 친구였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스펙도 없는 상황에서 장사 아르바이트만 뛰며 열심히 살던 친구였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사정을 들었는데 힘겹게 사는 청년을 보니까 그저 각박하기만 한 세상인 것 같아 어른인 제가 대신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받아주었어요. 야간 수당에다 주말 수당까지 뭐 하나 빼먹지 않고 챙겨줄 수 있는 돈은 착실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만큼 손님에게 깍듯하고 제게도 싹싹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모 조카 사이처럼 6개월간 믿고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던 그날 갑자기 돈통에 돈을 들고 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근데 신기했던 건 남편이 하필 그 녀석을 눈여겨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아채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가게를 뛰쳐나갔고 저는 남편 동료들에게 사정을 들어서 뒤늦게 쫓아나갔습니다. 얼마 안 간 지점에서 남편이 그 친구를 힘으로 우악스럽게 결박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친구 욕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런 애들 그냥 봐주면 다음에 똑같은 짓 또 한다며 경찰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그 친구가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레 남편을 진정시키며 난 괜찮다고 그 친구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뜻을 이해 못했지만 제 뜻에 따라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저를 좋아하고 있던 터라 그랬던 것 같네요. 남편이 손을 놓자마자 그 친구는 우리한테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 자기 일처럼 그 친구를 향해 화를 내줬는데 남편은 저더러 그 친구 월급 아직 못 준 거 있으면 절대 주지 말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마음이 저를 과도하게 걱정해주는 것 같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의 일을 그렇게 신경 써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는지 남편이 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감사한 당부를 지켜주진 못했어요. 급여 날에 아르바이트생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줬거든요. 어쨌든 남편에게 감사해서 그날 남편 술자리는 제가 공짜로 해줬고 싸줬어요. 서비스도 내주었고요. 자리가 파했을 때 남편이 끝까지 돈을 주려 했지만 제가 절대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런 밥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랑 남편의 마음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청혼으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청혼을 한 번에 허락한 건 아닙니다. 남편보다 들어오는 수익이 부족했던 저는 모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은 같이 하는 거지 누구 하나가 손해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혼을 거절했고 남편에게 돈 좀 모으면 하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자기 사정 모르고 프로포즈 했을 것 같아? 내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는데도. 정 마음이 안 좋으면 결혼하고 나한테 더 잘해주면 되지. 남편의 결혼하고자 하는 고집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자기는 결혼에 환상이 있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고 서로 마음도 확인했는데 왜 돈 때문에 목표를 미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 남편은 당연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받아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의 성의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진짜 몸만 맡길 생각은 없었기에 결혼하고 생활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제 나름 남편의 성의에 대해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꿈꿀 거라 생각했던 저의 결혼은 생각보다 첫 고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식구가 된 마당에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근데 또 해고는 예민한 문제라서 막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남편 아픈 곳은 안 건드리게 조심스레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난처해하면서 말해줬는데 이유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네요. 해고 이유를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회사에 막중한 피해를 입혔다든지 상사랑 무슨 갈등이 있었다든지 남편에게 상당히 속상한 이유일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이라니 남편 말로는 한 잔만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재수없게 음주 단속에 걸렸고 심지어 측정 거부하다가 경찰이랑 실랑이까지 벌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저도 그 소리 듣고 남편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이 잘못인 거 아는데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서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막 해고를 시켜버리는 건지 순응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당시엔 심장이 벌렁거려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로 우편물 오면 확인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편물을 일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딱히 제 앞으로 올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는데 남편이 늦잠을 자던 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거든요. 주방을 들락날락 하는데 식탁 밑에 우편물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밑으로 건강보험이 이전됐더라고요. 그건 일을 그만뒀을 때 오는 거잖아요. 남편이 해고당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건강보험이 내 밑으로 들어오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날짜라는 겁니다. 날짜가 남편이 해고된 날의 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보험 자격 상실 시기가 우리 결혼식 날짜보다 일주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싶어서 늦잠 자는 남편을 깨워 추궁을 했어요. 남편은 뭉구적거리며 일어나더니 우편물을 보고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변명을 생각할 정신도 없었나 봐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에 해고가 된 것이 맞고 자기가 이 사실을 밝히면 제가 결혼을 물을까봐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일을 나간 것도 출근하는 척이었대요. 어쩐지 다시 생각해보면 남편이 재택근무도 자주 하고 매일 늦잠을 자긴 했었어요. 제가 대기업 사정까진 잘 몰라서 그땐 남편이 그냥 정말로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누가 해고당해서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할 거란 상상도 못했는걸요.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른 저는 남편에게 끝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성질을 냈습니다. 남편이 더 기가 죽어서는 고개를 아예 못 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남편이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마음고생한 게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고 이미 저는 결혼을 해버렸고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나쁜 마음으로 제게 숨긴 것은 아닌데다가 저 몰래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길래 일단은 한번 봐줬어요. 그렇게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좀 바빠졌어요. 남편이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일단 제 수익으로 저희 살림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래부터 생활비는 제 몫이었으니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돈까지 전부 제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후부터 장사를 했던 걸 늘려서 오전부터 시작을 했고 배달은 가까운 곳만 했는데 이젠 업체를 신청해 넓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 덕에 제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성장했어요. 5테이블 규모로는 적어서 가게 이전까지 필요했을 정도였죠. 저랑 남편은 활기를 갖고 같이 부동산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녔던지라 똑똑해서 중개사 말장난에 놀아나질 않더라고요. 참 듬직했어요. 똑똑한 남편 덕에 제 가게는 입지도 괜찮고 매 물가 흥정도 잘 돼서 좋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젠 직원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면접도 봤어요. 남편이 자기 일 구하기 전까지 제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뽑는 것부터 가게에 드릴 물품까지 남편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장사는 규모를 참 잘 키웠다고 생각할 만큼 잘 되었어요. 일손 부족했는데 남편의 존재가 특히 제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데뷔를 빨리 했기 때문인지 저희는 남편이 백수인 것에 비해 궁핍은 쉽게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월급쟁이가 아니었던 덕이 컸을 겁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부부 살아가는 데에 경제적 고충이 따를까봐 일을 쉬지 않고 출근했어요. 하루쯤은 쉬어도 된다는 남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직접 직원들과 음식들, 손님들까지 정성스레 신경을 썼습니다. 역시 사람은 무리를 하게 되면 병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한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에 열이 펄펄 난 거 있죠.
아마 일도 바쁜데 이번에 잘해주던 주방 이모가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요리까지 뛰어서 더 병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놀라서 얼른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빨리 주방 일하는 사람부터 뽑으라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네 남편이잖아. 너만 내조해? 나도 외조 좀 하자. 내가 가게 봐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나 부사장 자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은 무조건 집에서 쉬어. 그래야 앞으로 또 힘내서 일하지.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굳이 아픈 몸까지 이끌고 나가 저를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부부가 왜 부부겠습니까? 서로 돕고 기대라고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날 하루는 남편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쉬었던 저는 고작 하루 쉬었을 뿐인데 배터리가 충전된 느낌이었어요. 출근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다시 기운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제가 지갑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선물을 받고도 좀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저희는 부부니까 표정만 봐도 기분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마치 제가 물어봐 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뱉는 그 말이 기가 찼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대기업 일하면서 오전부터 야근에다 주말에도 필요하면 출근을 했어야 했대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된 거라서 졸업 후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가게는 어쩌고 뜬금없이 여행을 가? 자기 쉬고 싶은 거 알겠는데 지금 우리 가게 사정 알잖아. 주방 이모도 아직 못 구해서 일손 정말 부족해. 솔직히 내가 많이 봐줬잖아. 그리고 가게가 당신 거지 내 거야? 나 진짜 이대로 안 쉬고 평생 일만 하면 우울증 올 것 같아. 딱 한 달만 쉬고 싶어. 나도 가게 시작하면서 한 번도 쉰 적 없어. 누군 안 놀고 싶어서 가게에 붙어 있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진짜 너는 꼭 이런 식이더라. 돈돈거리지 좀 마. 사람이 돈 때문에 사냐? 살 만큼만 벌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떼부자 되려고. 솔직히 네가 이렇게 돈에 혈안돼 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더 숨 막히거든? 제발 사람 좀 살자,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에너지 방전된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남편 노릇을 톡톡히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별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 타령은 뭐며 느닷없이 저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걸까요? 그날 저는 남편의 의사를 못 들은 채로 치부하며 거절했어요. 여행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안 그래도 주방 이모가 일당백이라서 매출에 지장이 갈까봐 새로운 주방 이모를 뽑기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사장도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그러니까 퇴근하면 정말 뻗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매출이 잘 나와도 몸이 힘드니까 사람이 금방금방 피폐해지고요. 제가 또 언제 몸병이 날지 모를 상황인데 이 와중에 남편은 한 달을 자리 비우겠다고 하니 오히려 더 배로 스트레스 오는 거 있죠. 남편이 꼴보기 싫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으로 가겠다면 안 말린다고 해버렸어요. 남편 돈 없는 거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당연히 기본상에서 토라져 있다가 다시 가게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제 판단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다녔고 진짜 동남아 여행을 한 달 동안 갈 계획까지 다 세워서 비행기 표도 예매하더라고요. 아주 속전속결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맥 빠지고 할 말이 없던지 그냥 체념해버렸어요.
저도 남편 없으면 밥은 안 차려줘도 돼서 나름 신경 하나를 덜 수 있는 셈이긴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옆에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 줄었다고 나름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동안 정말 먼저 연락도 안 한 남편이 귀국을 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남편은 제게 반갑다는 기색도 딱히 없었고 그저 가게 요즘 어떠냐고 묻는 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 지내냐고 먼저 연락해주지 않는 이상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건지 미치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기운 빠지는 일이라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놀다 왔냐는 듯 다시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약간의 정이 떨어진 것처럼 남편도 어째 여행을 다녀온 후로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제 역할 못지않게 가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제가 없으면 남편을 사장님 대우해줬고 남편도 진짜 사장처럼 직원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마음이 해이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이 바쁜데 굳이 직원을 불러서 자기 일을 대신 시켰고 직원들한테 재미없는 아재 농담이나 치고 어떻게든 일을 남한테 미루거나 딴짓을 골라서 했어요. 또 친구랑 약속 있다고 일을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친구랑 논다고 가게 안 나올 때면 퇴근할 때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혼자 뒷정리 끝내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남편이 이미 자고 있는 상황이 점점 생활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이 가끔씩 가게를 나오는 게 더 걸리적거릴 정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남편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해도 마감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쌩 집으로 가버려서 먼저 자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해버린 것도 다른 직원이 말해줘서 아는 수준이었는데 대화할 시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남편이랑 점점 남남이 되어가는 사이 놀랍게도 장사는 갈수록 매출 대박을 쳤어요. 그러길 6개월 지났습니다. 중간에 괜찮은 주방 이모도 무사히 고용을 했고 덕분에 조금은 숨 고르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리가 꽤 잡혀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제게 매출을 물어볼 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번 장사 다 거기서 거기라서 겨우 수익 조금 낸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돈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왠지 가게에 돈 좀 생기면 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봤자 가게 현장까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남편이 가게 왔다가 손님 바글바글한 걸 며칠 지켜보는 것 같더니 매출 상황을 눈치챘나 보더라고요. 똑똑한 머리를 그런데 굴리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째째해 보이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제 저한테 대놓고 돈 좀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무슨 돈?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동안 잘만 놀러 다녔잖아. 나 몰래 꽁쳐놓은 돈 있는 거 아니었나? 아, 좀 빌려줘. 내가 돈이 어딨어. 그거는 친구들이 다 사준다고 하니까 나갔던 거지. 당신 아니면 나 돈 나올 구멍 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 내가 엄연히 대기업 다녔던 사람인데 돈 한 푼 없어서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거 얼마나 쪽팔린지 아냐? 그러니까 지금 놀려고 돈 달라는 거잖아. 노는 게 아니면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이 왜 필요한데? 와, 어이없네.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냐? 대기업은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아? 원서 넣으면 바로 합격인 줄 아냐고. 그리고 요즘 파릇파릇한 애들이 치고 자꾸 올라와서 그 확률 뚫으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꼭 머리 안 쓰고 무식하게 돈 버는 애들이 천재들 욕한다니까. 무슨 대화를 못하겠다, 대화를. 남편은 저더러 백수 문제는 남자 자존심 문제로도 연결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무식하게 돈 번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자존심을 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기가 막혀서 개무시하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돈이 급했는지 다시 제 앞을 막아섰어요.
나 언제 또 대기업 들어갈지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설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래? 싫어. 너 취업 핑계로 논 지가 벌써 반개월이 다 돼가. 나 믿고 계속 놀고 먹을 심상 같은데 나 당신 마누라지 네 엄마 아니야. 일 안 할 거면 혼자 손가락 빨아야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왜 자꾸 무식하게 번 돈을 탐내냐? 나가서 똑똑하게 벌어서 똑똑한 돈 쓰던가. 머리가 안 되면 몸뚱이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어째 더 쓸모없어서 안타깝네.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 상해서 토라졌고 저더러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혼할 때 돈 없는 나를 위해서 집이랑 차까지 다 자기가 해오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제 생각해서 집도 차도 해줬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제 건가요? 집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차도 내가 운전을 못해서 자기 혼자 타고 다니는 주제에 마치 저를 위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웃겼습니다. 당시 집이랑 차로 청혼을 받았을 땐 그렇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제가 확실히 콩깍지에 눈이 가리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더 이상 집과 차에 감흥이 없어서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말했더니 이젠 남편이 저더러 양아치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집이랑 차는 내 돈이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라도 대줘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내가 다 봐줬잖아. 이제 와서 명의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은 지금 집이랑 차가 갖고 싶다는 거야, 뭐야? 누가 그렇대? 네가 집이랑 차 다 네 거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생활비랑 용돈 다 내 거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집 돌아가는 수익 전부 다 내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는 거지. 집 있고 차 있는 양반이 내 돈까지 탐내려고? 부부끼리 네 거 내 거 따지는 인간들 보면 진짜 밥맛 떨어졌는데 그 밥맛이 내 옆에도 있었네. 우리 부모님이 너 착한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저희는 일 때문에 서울에 살았는데 시부모는 원래 시골 사람이라서 내내 시골에만 계셨어요. 남편이 대기업 들어가는 덕에 시부모가 아들 잘 키웠다고 그렇게 좋아했고 며느리인 저를 보고도 항상 좋은 처자가 아들 옆에 붙었다며 잘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시댁에 방문하면 늘 제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모가 좋아서 참 잘 따랐고 명절마다 늘 시댁에 먼저 들려 인사한 뒤 친정을 내려갔습니다. 시댁에 드린 용돈도 친정에 주는 만큼 제가 항상 따로 챙겨줬어요. 그때마다 시부모는 꼭 10만 원씩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서 주는 용돈이라면서요.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제게 돈을 못 받아가 근 2주를 삐쳐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건 토라진 걸 표시라도 하고 싶었는지 자기 집이니까 집주인 마음대로 할 거라고 제 베개랑 여분 이불을 방문 밖에 내놨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은 3룸이라서 하나는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었어요. 마땅히 잘만한 방이 없어서 저는 할 수 없이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이 삐쳐있는 기간 동안 말이죠. 남편은 사춘기 소년이 반항하는 것처럼 가게에도 안 나타났고 출퇴근할 땐 자는 건지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사는데도 서로 얼굴 잘 못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돈을 안 줬으니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남편이 외출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쩔 땐 새벽에 퇴근하는 저보다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에게 저도 똑같이 무시해주며 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하려고 신발장을 나갔는데 처음 보는 남자 구두가 한 켤레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분명 돈이 없을 텐데 왜 새 것인 남자 구두가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신발이 구두 말고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솔직히 돈도 없는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런 걸 샀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안방 찾아가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건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방문도 잠겨 있었어요. 저는 출근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궁은 뒤로 미뤘고 가게로 갔습니다. 저희 가게는 저녁부터 피크라서 오전이랑 낮에는 거의 배달만 있었는데요. 그날도 매장이 조용하고 평범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한참 남편 새 신발 생각 때문에 정신 팔려 있을 무렵 손님이 들어왔는데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려는 그때 저는 들어온 손님을 한참 쳐다보는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희성이에요. 사장님 닭발집에서 돈 훔쳐갔던. 어디서 봤나 했더니 친구가 자신을 설명해주는 덕에 바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 친구가 27살이었는데 다시 나타난 그날은 제법 30을 앞둔 티가 나는 행색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얼른 그 친구한테 쫓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멋있어졌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정신없이 안부를 물었죠. 그래도 한때 믿고 일했던 귀여운 친구였거든요. 근데 반가워서 들뜬 저와 달리 그 친구 표정은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이유였어요. 저한테 과거의 자기 실수를 사과하면서 그때 훔쳐간 돈을 갚으러 왔다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 중소기업 무역 쪽에 취직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꼭 취업해서 갚으려고 사장님 생각만 하면서 공부했더니 학벌 없어도 제 깡이랑 자격증 보고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마치 제 조카가 취업을 한 것처럼 기특했지만 그건 그거일 뿐이었어요. 차마 그 친구가 주는 돈은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거절을 했더니 그 친구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돈을 내밀었습니다. 너 사정 어려운 거 알고 그냥 보낸 거야. 네가 나쁜 애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날 안 잊고 이렇게 사과하러 와줬잖아. 그걸로 이미 다 갚은 거지. 그래도 그 친구가 제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취업 축하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참고 있던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부모 형제 없이 얼마나 이악 물고 컸을까 싶어 제 마음이 다 아팠어요. 일단 저는 이 기특한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하려고 그 친구를 한쪽에 앉히고 직원들에게 식사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곤 그간의 안부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날 소매치기 사건까지 얘기하게 돼버렸어요. 자연스레 남편도 언급이 되었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때 널 붙잡았던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더니 놀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반응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 친구는 무반응이었던 게 아니라 난감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는 것 같더니 저한테 자기 폰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곤 뜬금없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안의 영상은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었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영상 안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과거에 저희 가게를 그만둔 주방 이모지 뭡니까? 둘은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동영상 끝자락엔 두 사람이 모텔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믿음이 바닥나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하나 더 보여주더라고요. 녹음 파일이었는데 들어보니 그 친구는 우리 가게를 처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필 제가 아팠던 날 왔던 것 같아요. 녹음 파일 안에서는 우리 가게 직원 목소리가 들렸는데 계산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큰 목소리 말고 주변 소음을 집중해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편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녹음 날짜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제가 아팠던 날이 맞았습니다. 저는 진정이 안 되는 심장을 부여잡고 좀 더 녹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거기서 완전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매니저 직원한테 현금 좀 빼가갔다는 말이 들렸고 매니저는 잔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거였는데 그때 저는 가게에 없었고 과거에 자기를 붙잡았던 그 남자만 있다는 걸 알았다네요.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조심스레 남편과 저의 관계를 물어본 후에야 부부 사이인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눈에 남편의 태도나 행실이 불량해 보였나 봐요. 그 친구는 그날 계산하면서 몰래 녹음을 해야 할 것만 같았고 끝내 현금을 빼간 남편을 몰래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 걸린 게 남편이랑 주방 이모가 모텔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 내 가게에서 모텔비를 챙겨 주방 이모랑 놀았던 겁니다. 그 친구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게 창피하지만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감이 잡혀서 고마웠어요. 보답은 나중에 진정이 되면 다시 만나서 해주기로 했고 일단 급하게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근무 중간에 처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제 전화도 안 받는 남편을 속으로 쌍욕하며 바로 집에 갔는데 미치고 팔짝할 노릇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더러 수많은 증거를 갖고 위자료 챙기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집 안에 들어가니 신발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 신발이 있었어요. 이미 불륜이란 걸 알고 왔지만 직접 보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그 흥분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까지 들이는 남편한테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마누라라는 게 왜 있는데요? 평생 혼자서 여자 갈아치우며 살다가 고독사해버리지. 제 눈에 잡힌 이상 저는 일단 그들과 곱게 마주보고 대화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눈물을 쏙 빼놓고 싶어서 서둘러 주위를 둘러봤고 신발장에 소화기를 발견했어요. 핀을 빼고서 소화기를 들고 가 방문을 열었죠. 둘이 침대 위에서 나란히 누워 휴대폰으로 놀고 있길래 그대로 가서 소화기를 분사해줬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둘을 쫓아다니면서 가루범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소화기를 난생 처음 써봤는데 그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소화기가 또 거의 새 거였던지라 분사력도 좋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멈출 생각을 안 했더니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남편이 콜록거리며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씨, 내 눈! 야, 어딨어?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정신이 나가도 정도껏 나가야지. 뭐 하는 짓이야? 내 돈 훔쳐서 모텔 가는 너만큼 정신 나갔을까? 아무리 바람 피우고 싶어도 그렇지. 어쩜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골랐대? 애 딸린 아줌마가 취향이었니? 그 주방 이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모 나이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무려 10살이나 더 들었죠. 무슨 조합인지는 모르겠던 저는 단지 기가 차서 둘 낯짝을 다시 보기 위해 베란다에 있는 호수를 끌어왔습니다. 둘의 형상이 비치는 곳으로 분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고함 소리가 온 방 안을 휘저었고 둘은 물이 오는 방향을 겨우 찾아서 방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소화기 가루와 물이 섞여 끈적끈적하게 젖은 꼴들이 웃기더라고요. 그걸 놓치기 아까워 저는 당장 동영상을 찍어줬고 특히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주방 이모 모습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모, 주제를 알아야지. 저 남자가 진짜 이모 좋아해서 만나주는 거라 생각해요?
저 새끼 거지라서 내 돈 빼가서 이모한테 퍼부은 거일 텐데 제가 대기업 다녔다고 자랑했죠. 그 잘난 대기업 음주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경고를 더 받은 상태였는데 저를 만나고 또 음주운전 사고가 생긴 거였다고 했어요. 그럼 총 3번이라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선 2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해고 위기를 맞는데요. 그런데 부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량스럽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했으니 해고 당할 만했던 겁니다. 이미 당시 회사 내부에서 인성 쓰레기로 유명했던 일화래요. 오랜만에 제 가게를 방문했던 남편 동료들이 몰랐냐면서 제게 알려줬던 사실이었습니다. 뭔 상관이야. 적어도 너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니까 나한테 남의 돈 훔쳐서라도 퍼줬겠지. 세상 참 긍정적으로 살아서 좋겠어요. 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천박한 짓 하고도 아들한테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죠? 앞으로 아들은 어쩌나? 엄마 때문에 학교 힘들게 다니겠네. 저는 동영상을 끊고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겠다 통보도 해줬습니다. 너한테 겨우 있는 집이랑 차? 그거 내 거 만들어줘서 고마워. 위조를 받아서 내가 더 좋은 집이랑 좋은 차 살게. 그래도 네 덕분에 나 면허 따겠다. 땡큐. 남편은 얼굴에 이물질을 닦아내면서도 제 말을 듣긴 한 건지 순간 저를 향해 손에 집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기침을 하면서 조준을 잘 못하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일해줬던 돈이라도 내놔. 떼먹으면 마누라고 보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저런 머저리 같은 게 뭐 훌륭해 보인다고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대기업 다녔다는 사람이 가족 사업엔 근로신고 안 되는 것도 몰랐냐? 근로기준법에도 있다이 무시가. 그러니까 네가 술 먹고 해고나 되는 거야. 남편이 화가 나서 무작정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는데 자기 발까지 흘러내린 이물질 때문에 혼자 벌러덩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건 똑같은 불륜이라고 주방 이모마저 미끄러져 비명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한테 불륜 사실 밝힌다고 하니까 성급하게 저를 덮치려다가 넘어진 거였어요. 주방 이모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단 걸 반성이라고 하는 건지 바로 남편을 버리겠다는 쉰소리까지 해댔는데요. 내가 미안해. 제발 우리 아들한테만 말하지 마. 내가 뭐든 다 할게. 네가 시키는 거면 개똥도 퍼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만 비밀로 해줘. 다시는 네 남편 앞에 안 나타낼 테니까. 부탁이야. 내가 일도 잘해줬었잖아. 우리 집 반찬도 많이 챙겨줬고. 그러니까요. 왜 멍청한 짓을 해서 아들 보기 쪽팔린 짓을 하세요? 그래도 혹시 알아요? 그렇게 절절한 마인드로 아들한테 잘 빌어보면 아들이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 정도는 빌어야 천륜 안 끊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 같지도 않은 구렁텅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나라고 문까지 열어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렇잖아도 고맙게 남편이랑 상간녀 둘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주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한 걸로 저는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은 정말 가진 돈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된 듯했어요. 뭔 상관인가요? 저는 그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겨 친정 부모님에게도 용돈 주고 저 개인적으로 원했던 구조물의 집도 사고 또 진짜로 면허까지 땄습니다. 의지가 될 줄 알았던 남편이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세상 만물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참 제 시끄럽던 삶도 안정이 돼가고 가게도 제법 유명세를 치렀을 때쯤 상간녀랑 친했던 다른 주방 이모가 슬쩍 상간녀 소식을 말해줬는데요. 상간녀 아들이 지금 사춘기라서 생각보다 더 피 튀기는 싸움 중이라네요. 현재 아들이 성인 되면 자기 엄마 버릴 거라고 난리라 하더라고요. 상간녀가 돈도 없어서 위자료 때문에 집까지 팔고 아들을 강제 전학까지 가게 했으니 아들 입장에선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고 미웠겠습니까? 다 자기 업보겠죠.
남편은 더 이상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본가에 내려가 지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유일하게 걸렸던 존재가 바로 시부모였는데 아무리 밉상인 남자였다지만 그래도 그 자식 부모만큼은 제게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에게 솔직하게 제 상황을 얘기했었고 이런 꼴 보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만 전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답장은 제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전화라도 올까봐 수신 차단도 해버렸죠. 좋은 사람일수록 작별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 인사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해외여행 갔던 거 있잖아요. 주방이모랑 간 거라네요. 남편이 그때부터 변한 것 같았는데 차마 불륜까진 눈치 못 챘다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지난날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역경을 디딘 제가 무너지지 않은 걸로 잘 해결됐다고 봐야죠.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되레 잘 살면 세상이 너무 재수없을 거잖아요.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크게 깨우쳤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 사연을 올릴 일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